여러분, 토마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드시는 방법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87%나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내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먹는 방법만 다르게 한 그룹에서 혈관 나이가 평균 9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에서 간호조무사로 34년간 일하셨던 박봉녀 할머니는 올해 73이십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2알을 차갑게 썰어 설탕을 솔솔 뿌려 드셨습니다. 토마토가 혈관에 좋다는 거 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난 봄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았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8살이나 더 많게 측정되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박봉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토마토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토마토가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좋은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를 물으면 대부분의 분이 말문이 막히십니다. 오늘 밝히려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토마토 먹는 방식이 사실은 그 귀한 영양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같은 토마토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토마토가 우리 뼈를 지키고 장 건강을 살리고 잠까지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까지 오늘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그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생으로 먹어야 좋다는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꼭꼭 갇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세포벽이 그대로 남아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풀려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물을 양손에 가득 떠올렸는데 손가락 사이로 전부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먹어도 혈관 청소는커녕 문 앞에서 돌아서 나가는 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코펜이란 녀석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성분이 우리 나이대 분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듯이 우리 몸도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젊을 때는 청소 시스템이 이것을 잘 치워주지만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 이 시스템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치워지지 못한 활성산소가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인천에서 소방관으로 31년을 근무하셨던 강무열 할아버지는 올해 68이십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시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왼쪽 가슴이 조이는 느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한 곳이 절반 넘게 막혀 있었습니다. 평생 화재 현장에서 버티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같은 활성산소가 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심 시력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것이 망가지면 글씨가 구부러져 보이고 사람 얼굴이 까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미용실을 26년간 운영하셨던 송경애 할머니는 올해 64이신데 요즘 손주 얼굴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황반변성 초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손주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게 될까봐 걱정이 크십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산소가 신경세포를 공격하면 기억이 자꾸 새어나갑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깜빡임이 잦아지면 나이 탓이라 넘기지만 사실은 뇌세포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피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잡티가 늘어납니다. 혈관이 막히고 눈이 흐려지고 기억이 새고 피부가 처지고 우리 나이대에 이 걱정들을 뿌리까지 따라 내려가면 결국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 꼭 들어주세요. 만약 이 도둑을 잡아줄 경비원을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경비원 말입니다. 그 경비원이 바로 토마토 속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빨갛게 물들이는 붉은 색소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라이코펜은 유독 힘이 셉니다. 얼마나 세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E의 항산화력보다 100배 이상 강합니다.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인 베타카로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지요. 같은 양이라면 라이코펜이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를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관입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여러 나라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6%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7%나 낮았습니다. 비싼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붉은 열매 하나를 식탁에 올린 것뿐인데 이런 차이가 나온 겁니다. 최근 발표된 해외 한 대규모 종합 분석에서는 라이코펜을 하루 5mg에서 30mg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줄었고 대사증후군을 가진 분들에서는 이완기 혈압까지 내려갔습니다. 눈도 라이코펜의 보호를 받습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 세 가지가 힘을 합쳐 황반을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황반이 나빠지는 속도가 분명히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자외선 손상이 줄었고 뇌에서도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해외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라이코펜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전립선 관련 질환 위험이 최대 54%까지 낮았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특히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지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흡수되지 못한다. 그리고 비타민 E보다 100배 강한 항산화력으로 혈관과 눈과 뇌와 피부를 동시에 지켜준다. 그렇다면 이 라이코펜의 힘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생으로 먹을 때에 비해 익혀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하는 라이코펜의 양이 5배에서 8배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토마토 한 알인데 불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광주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28년을 일하셨던 유정자 할머니는 올해 71이십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아침마다 토마토 2알을 기름 두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왜 토마토를 볶아 먹느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부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뒤로는 할아버지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도 같이 먹으니까 더 재미있다고 웃으셨지요.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찌개에 넣어 끓이는 것. 이것만 해도 라이코펜 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껍질이 질기다고 벗겨내고 드시는데 사실 라이코펜의 보물창고는 바로 그 껍질입니다. 해외 한 식품과학 연구팀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토마토 껍질의 라이코펜 농도는 과육보다 무려 3.5배나 높았습니다. 과육만 드시면 토마토에서 가장 진한 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지요. 껍질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무릎이나 관절이 시큰거리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 껍질이 너무 질겨서 드시기 불편하시다면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 건져내시면 껍질이 저절로 살짝 벗겨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껍질째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방울토마토를 활용하십시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약 1.5배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식사 전에 대여섯 알 먼저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히 오르는 것을 눌러주는 효과도 있지요. 다만 하루에 10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자나 사탕 대신 방울토마토를 곁에 놓으시면 입도 즐겁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라이코펜을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국제식품안전기구가 정한 하루 안전 섭취 상한은
체중 1kg당 0.5mg입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30mg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임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하루 15mg에서 20mg 정도가 건강 보호에 가장 일관된 효과를 보인 범위입니다. 여러분이 방울토마토 10에서 15알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2알 정도를 익혀서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비싼 영양제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그 힘이 배가 되는 좋은 짝꿍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좋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지요.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아들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해외 한 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조리한 그룹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82%나 증가했습니다. 기름 없이 조리한 그룹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요. 우리 들기름도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라이코펜 흡수를 도우면서 염증까지 줄여줍니다. 집에 올리브유가 없으시면 들기름도 훌륭합니다. 다만 버터나 고기 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서로 보완하면서 혈관과 눈을 함께 지켜줍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면 오늘 말씀드린 좋은 것들이 한 접시에 담기지요. 당근도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흡수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오이입니다. 오이의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어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니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최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익히고 오이는 신선하게 곁들이면 두 채소의 장점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토마토의 효능을 깎아 먹는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마토와 우유를 동시에 드시지 마십시오. 산이 강한 토마토와 단백질이 많은 우유가 위장에서 만나면 서로 엉기면서 소화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 나이 때는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지요. 우유를 끊으실 필요는 없고 1시간 이상 간격만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탕 뿌리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아까 박봉녀 할머니도 설탕 뿌린 토마토를 드셨는데 혈관에 이로운 점이 상쇄된 셈이었습니다. 새콤한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려보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저나트륨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감자의 전분과 토마토의 산이 위 속에서 부딪히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감자 대신 단호박이나 브로콜리를 넣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새로운 이야기 3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 대해 대부분의 건강 영상에서 빠뜨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이야기. 토마토가 우리 뼈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뼈가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건강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해외 한 대학교 연구팀이 폐경 후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토마토 섭취량을 줄인 그룹은 4주 만에 뼈 분해를 나타내는 지표가 의미 있게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코펜이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뼈를 허무는 일꾼의 손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뼈도 지키고 싶으시면 토마토를 꾸준히 익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싼 칼슘 영양제 먹기 전에 식탁 위에 토마토 먼저 올려놓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 토마토가 우리 장 건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배가 자주 더부룩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나이대가 되면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장 환경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아주 반가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라이코펜이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이 늘어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토마토가 장 속 좋은 세균에게 밥을 차려주는 셈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식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토마토를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이나 청국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넣어 끓이시면 라이코펜은 열에 의해 흡수가 좋아지고 된장 속 유산균은 장 건강을 함께 지켜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김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토마토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속 환경이 한층 더 좋아지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된장 김치 잘 챙겨 드시던 그 지혜에 토마토 하나만 더하면 장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도 알고 좀 놀랐는데요. 토마토가 잠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이대 잠이 얕아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밤에 두세 번씩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고 사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 전체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토마토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는 자연식품 가운데 멜라토닌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토마토만 먹으면 바로 잠이 쏟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토마토의 멜라토닌이 수면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보충이 되면서 잠자리가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토마토 달걀볶음을 한 접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토마토 속 멜라토닌과 함께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지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꼭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모든 분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좋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처럼 농축된 형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춘천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33년간 근무하셨던 오상길 할아버지는 올해 76이십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으신데 토마토가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드셨다가 칼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지요. 같은 토마토라도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갑상선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토마토가 약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치료가 함께 갈 때 우리 몸은 가장 든든해집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빈속에 차가운 생토마토 대신 따뜻하게 익힌 토마토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것,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 오늘 알게 된 것, 토마토만큼은 반드시 익혀서 껍질째 좋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라이코펜의 힘이 비로소 살아난다. 당근과 오이를 짝꿍으로 곁에 두고 우유는 1시간 띄워서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만, 감자 대신 단호박을 함께,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 3가지. 라이코펜이 뼈를 지켜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장 속 유익균을 살려 우리 배를 편안하게 해주고 토마토 속 멜라토닌이 잠자리를 한결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은 양을 잘 조절하시고 꼭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대구의 박봉녀 할머니는 그 뒤로 아침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살짝 볶아 설탕 없이 드시기 시작한 지 반년 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토마토인데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토마토 2알을 올리브유 위에 살짝 볶아 따뜻하게 한 접시 드셔보십시오. 집에 들기름이 있으시면 들기름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접시가 1년 10년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과 눈과 뼈와 장과 잠자리를 지키는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놀아주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